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김현석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저희 아이빈 테크놀로지 개발하는 생체 현미경의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기술을 비임상 시험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생체 현미경의 비임상 연구의 활용 방안, 비임상 연구 분야인 약물의 전달, 효능, 질병 모델에서의 활용, 그리고 아이빈 테크놀로지 생체 현미경의 간단한 소개와 CRO 서비스 내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현미경의 기술은 일단 살아있는 생체, 마취되어 있거나 아니면 실시 깨어있는 살아있는 생체 안에서의 우측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단위 세, 하나의 세포 단위의 단위 세포, 어? 루트가 잘못됐네. 하나의 세포 단위의 마이크로 스케일 영상을 획도할 수 있는 현미경 기술입니다. 생체 현미경을 활용한 세포 이미징을 하는 기술은 실제로 살아있는 생체 내부의 미세 환경에서 약물의 반응, 효능, 기전 등을 다양한 세포 영상으로 영상함으로써 기존 매크로 스케일인 엑스레이, CT, MRI와 마찬가지로 웨스턴 블러,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이뮤노플루렌스 등을 활용한 기존 연구와는 보다 다르며 실제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기존 연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생체 현미경의 활용을 국내외 제약 및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 과정에서 대입해 본다면 임상시험 전 비임상 시험 단계에서의 탐색 연구와 GLP 독성 시험의 중간 단계에 넣을 수 있으며,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는 ADME의 전 과정을 생체 현미경 기술을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탐색적인 연구 결과가 끝나면 바로 독성 평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확실한 기존 연구 및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진행된 상태로 독성병리 효능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면 보다 확실한 효능 평가에 대한 기존 평가 보고서 및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임상 시험까지 진행되었을 때 임상 1상, 2상, 3상을 확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한 가지 인비보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체 현미경을 활용한 기술은 비임상 시험 분야에서 MOA를 밝히는 분야, 효능 평가, 작물 전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어 기존의 인비트로 인비보 끊임없는 재현성 및 반복되는 실험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효능 평가 결과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체 현미경의 장점을 통한 영상화의 분야는 다음과 같이 면역 반응, 암 모델, 질병 모델, 약물의 전달 및 효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임상 연구에 활용 첫째로 질병 모델의 생체 현미경 활용입니다. 이 예시는 간 질환 동물 모델로 간 섬유 모델에서 생겨난 섬유화증을 생체 현미경의 투폰통 기능인 콜라겐을 이미징한 기술로 간 섬유 모델에서 섬유증을 일으키는 콜라겐을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측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모델로 인비트로 시범법에서도 쓰이는 리피드 드롭넷 측정을 생체 현미경 내에 직접적으로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 간 조직에서의 지방고가 퍼져 있는 모습을 이미징한 결과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동물 모델을 제작하기 위해 MCD 시기로 지방간을 유도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2일, 7일, 14일, 21일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간 조직에서 지방구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과 동시에 숫자는 적어지는 지방간 질환 양상을 생체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간 조직의 발생이 일반적인 특징인 간 문맥에서 멀어지는 곳에서부터 병변이 쌓이는 특징을 생체 현미경을 통해 이미징화할 수 있으며 이거는 일반적인 간 질환 동물 모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간 질환 외적으로 바이오덕트 라이게이션을 통한 간의 손상, 약물을 활용한 간 치료제 등 다양한 간 질환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포토뱅인을 인해서부터 시작해서 사이노소이드까지 진행되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다는 면에서 다양한 간 질환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약물의 전달 및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의 독성 체크가 먼저이기에 일반적인 간 질환에서 활용을 먼저 말씀드렸으며 이번에는 약물의 전달을 활용하기 위해서 스킨 복막을 살짝 절개해서 간을 이미징할 수 있도록 마운팅하고 약물을 꼬리 정맥을 통해 주사한 다음 혈관을 통해 들어온 약물 및
약물, 즉 나노파티클이 인체 약물 대사의 첫 번째 간에서 어떻게 축적되고 전달되는지 생체 현미경으로 실시간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혈류를 통해 흘러 들어온 나노파티클이 간의 사이노사이드 엔도데릴셀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 조직 내 약물의 전달 및 클리어런스의 양상에 따라 생체 내에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임상에서의 의료 영상 목적으로 사용되는 ICG 약물의 간 조직 내 파마코카이네틱을 확인하고자 ICG 주의부 리버에서의 실시간 리얼타임 이미징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리폼의 ICG와 리포소말 ICG의 생체간 내 파마코카이네틱의 메타볼리즘을 확인했고, 그 결과 초기 시점엔 주입해준 ICG 약물이 혈관 내로 퍼퓨전되었다가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트림 혈류에 의해서 서서히 클리어링 되고, 이후 헤파티 페리사이노소이디얼 스페이스에서 서서히 디퓨전되어 최종적으로 헤파토 사이트에 완전히 앱소브되신 부분으로 일련의 카이네틱 양상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폼 ICG와 리포소말 ICG의 간 조직 내 생체 내 간 조직 내와 간 조직 내, 즉 생체 내 메타볼리즘 양상을 비교했을 때 프리-ICG는 초기에 혈관의 루멘에 존재하다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클리어링 및 디퓨전되는 반면에 리포소말 ICG는 주입 후 5분 후까지도 비교적 오랫동안 혈류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간 NAFLD 마우스 모델에서 리피드 드롭넷의 타겟 물질의 클리어링 양상을 간 조직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포털베인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사이노소이드 아래에서 주입 후 150분까지 이제 리피드 드롭넷 150분까지 물질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비해 포털베인 어리아에서 60분째부터 빠르게 클리어링 되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포털베인 부분보다 이 사이노소이드에 대한 부분에서의 병변이 확실하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을 일반적인 간 질환 모델과 동일시하게 있을 수 있도록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장에서 지용성 및 수용성 물질의 흡수를 생체 내 소장 영상화를 통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우선 소장 육모 이미징을 위해 몸 밖으로 빼고 절개해서 루멘을 노출한 다음 약물을 조직 표면에 누프린 뒤 리얼타임 이미징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록스원 GFP 마우스를 이용해서 육모의 락틸 림파틱 베스를 GFP 신호로 구분하였고, 보시는 것과 같이 소장의 수축함에 따라 빨간색의 패티 엑시드, 약물이 림프관 안으로 전달되면서 실시간으로 영상화 확인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용성 약물이 육모 표면 밖에서부터 점점 락티올가 안으로, 육모 안에 라티올 안으로까지 전달되며 흡수되는 과정은 시간에 따라 시리얼하게 영상화하여 락티올 업테이크에 소요되는 시간 및 흡수 과정에 관여하는 단계마다의 거쳐가는 조직 및 세포들을 디파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물질별로 지용성까지 이러한 물성에 따른 몰레큘러 웨이트별로 소장의 빌라인의 앱소브션에 대한 흡수율을 상호 비교 분석하였고, 그의 락티얼 업테이크 과정에 관여하는 몰레큘에 대해서 다양한 너가우 마우스를 사용하여 물질 흡수 과정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에 생체 이미징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로는 이러한 토포, 이것의 노트가 뒷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한 5% DSS를 이용해서 염증 반응을 유도하여 주었을 때 블러스 에피델리얼 베리어의 임페어먼트에 의해서 10kg 달톤뿐만 아니라 심지어 몰레큘러 웨이트 사이즈가 더 큰 2메가 달톤의 테트라 메틸 로다민 덱스트라까지의 엔테로사이트에 업테이크가 되고 약질 안으로까지 흡수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컨트롤과 5% DSS의 모델에 대한 부분에서 안에서 실질적으로 상세적으로 볼 수 있고, 림파틱 베슬에 대한 것은 프록시1에 대한 그림 표시가 되어 있으며,
테트라메틸로다민 딕스라는 건 빨간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사진의 결과로서는 5% DSS 모델에서의 림파틱 베슬이 상처가 입고 임페어먼트가 되는과 동시에 10kg 달톤이라는 TD에 대한 큰 물질이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인해서 소장 내에 소장 내에 조직이 손상되고 그에 대해 흡수가 빨라요. 조직의 큰 몰레큘러 웨이트가 조직 내에 흡수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체 현미경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징 챔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징 챔버는 주로 같은 위치의 롱지튜드나 이미징 위에서 사용하는 기법으로 크레니얼 앱도미널 챔버가 있으며 본 발표에서는 크레니얼 발표 외에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크레니얼 부분은 브레인 이미징에 대한 부분으로 롱지튜드나 브레인 이미징에 대한 부분으로 추후 브레인 웨비나도 계획되어 있으므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나 스킨폴드 모델을 활용하여 항암제 약물 전달 효능을 평가한 것입니다. 나노파티클 치료제를 정맥 조사하여 MDA, MB 231 사람 3중 음성 유방암 세포들을 2시간 무위에서 약물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전달에 대한 효율화를 영상화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초록색은 MDA, MB 231 GFP에서 초록색에서 암세포들을 표현할 수 있고 파란색에 대한 부분은 CD31으로 혈관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약물은 나노파티클의 빨간색 부분으로 표기할 수 있었고, 그래서 2시간, 6시간, 24시간은 이 시간으로 시간대별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으로까지 체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2시간, 6시간, 24시간을 이제 MDA, MB 232 그린색을, 일단 채널을 끄고 보게 되면 보다 확실하게 나노파티클이 24시간 동안에 이제, 혈관 주위로 몰려들고, 그에 대해서 나노파티클이 드럭이 딜리버리 된 부분이 시간대별로 어떤 부분으로 이제 혈관 안에 어떻게 위치되고 있는, 포지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미징 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나노파티클이 24시간이 지나면 혈관 밖으로 어떻게 빠져나와 주변부의 암세포로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나노파티클들은 형광 표지만 충분하게 되면 아무리 작은 사이즈여도 전부 인비보 이미징이 가능하며 10나노미터 혹은 그 이하의 나노파티클이라도 형광 신호만 충분히 레이블링 되어 있다면 인비보에서 이 예시와 같은 나노파티클 딜리버리를 이미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항암제의 효능인 신생혈관 억제를 확인하기 위해 암세포의 의식 후 하루 및 4일이 지난 뒤 우리가 암세포를 주입한 위치에서 암세포와 혈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간에 따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따라서 HD460 GFP에 대한 GFP 암세포 휴먼 런 캔서 모델을 사용했고, 이에 대해서 도자스킨 챔버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델은 도자스킨 모델에 대한 전용의료부터 동물 모델로서 암세포를 주입하고 이 주입한 후에 혈관에 따라 혈관 주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엔티엔지오제닉 효과를 가진 약물을 트리트먼트 해줬을 때 트리트하지 않은 컨트롤에 비해서 뱃살 모폴로지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적었고 뱃살 다일레이션이 비교적 적은 것이 이제 관찰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징 챔버는 주로 같은 위치에서의 롱지튜드 이미징하기에 적합하며 여러 가지 치료제를 다 트리트하여 생체 내 드럭 리스폰스를 분석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법입니다. 이에 배설 다일레이션과 배설의 모폴로지에 대한 부분은 이 데이 10하고 데이 13에서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 하지 않은 부분에서의 배설 모폴로지와 엔티 엔지오제네스 트리트먼트 하는 배설 모폴로지는 데이 13에서의 확실한 차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이 10에서부터 이제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티 엔지오제닉에 대한 트리트먼트를 보는 부분에서는 이 도자스킨 폴드 챔버를 활용한 여러 가지 항암 효과에 대한 약물 전달 효능을 보는 부분에서의 가능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앱도미널 이미징 인도를 이용해서 엑소점이라는 드럭의 타겟 쓰는 부분을 키드니와 스플린 조직에서의 약물 딜리버리를 이미징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스케미아 리포퓨전이라는 부분으로 현재 이 IRI 서저리를 유도를 하고 직후에는 엑소전 약물을 주입한 다음 10분이 지난 시점과 5시간 그리고 24시간이 지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일 조직을 반복 모니터링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키드니 조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엑소점이 딜리버리 되고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확인할 수 있었고, 주입 5시간 시점과 주입 24시간 시점에 모두 뉴트로필과 마크로파지 세포에 의해서 엑소점 드럭이 업테이크 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플린에서도 역시 사진과 같이 초록색의 엑소점의 넓은 영역에서의 디스트리뷰션이 되어 있고, 아우터 이제 파랑키파에 대한 뉴트로필과 마크로파지에 대한 엑소점 업테이크에 대한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영상을 확인함으로써 이스케미아 모델에서 엑소점 드럭이 키드니와 스플린에 잘 딜리버리가 되고 해당 조직 내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들에서의 면역세포들에 의해 잘 업테이크되어 약효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작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체 내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소점이 이제 초록색 부분으로 나오고 뉴트로필은 이제 빨간색 부분으로 염색이 되었고 라이6G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마크로파지는 F480에 대한 안티바디에서 컨주게이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소점과 라이6G, F480에서 이 이미지를 세 개를 머징을 했을 때 보면은 각각의 위치에 대한 부분이 서로 유사하며 이 유사에 대한 부분은 면역세포에서 마크로파지에서 업데이트가 되고 이 업테이크가 된 거는 엑소점에 대해서 정말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이제 어떤 메커니즘으로 기전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또 다른 모델로는 요즘은 망막 질환이 안 질환 등과 같은 안과 질환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과용 점안제 등이 약물들이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미경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하여 우리의 그 마우스의 레티나 이미징을 할 수 있도록 셋업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살아있는 마우스의 눈에 있는 렌즈를 통해 우측과 같이 망막에서 여러 가지 멀티컬러의 형광 영상을 획득하거나 실제 레티나 혈관에서 흘러다니는 레드 블러드 셀을 이미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 망막 질환 모델에서 망막 내 인플라메이션에 대한 영상화 결과 및 분석에 대해서 한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익스페리먼터 오토 이뮨 우베이티스라 해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한 포도막염을 모델링을 하였고, 이 모델링을 위하여 0일차에 IRBP라고 하는 프로테인을 마우스 꼬리내 근육을 통해 주입하였고, 그 이후에 프리파이드 버테블 얼랄라 퍼티스 톡신이라는 면역 보호제로서 복막에 주입하여 전체적인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러한 자가 면역 진화로 일어난 포도막염 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오른쪽에 이제 기본적으로 육안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IRBP 모델이 비이클 모델에 비해서 3주차 이 망막에 대한 포도막염이 심각해진 거 볼 수 있었고, 이 이후에 레이저 주사 공초점 형태 현미경 시스템 이용해서 질환이 유도한 지 1주, 2주, 3주가 되는 시점에서 각각 라이6G와 CD3원 형체를 이용하여 살아있는 마우스 망막의 뉴트로필과 혈관이 형성한 결과입니다. 1주차와 2주차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3주차에는 블러드 베슬과 인플라메이션과 더불어 뉴트로필이 인필트레이션 되는 게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었고, 이 결과는 앞에서의 안저 사진이라는 육안 사진과 같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레티나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인비보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이러한 생체 내 현미경 자체가 그 현재 비임상 연구 결과에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에 대한 부분, 다양한 장기에서의 생체 연구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보여드린 이런 아이빔의 생체 현미경 통한 이미징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 첫째는 저희 이미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메리트 장점 중에 오리온 시스템입니다. 오리온 시스템을 통해 조작이 쉽고 동물 모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자 및 사용자가 편리하게 오리온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또 다른 차별점은 애니멀 모션 컴pen세이션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며, 애니멀 모션 컴pen세이션은 생체 현미경의 특성상 이미징하는 동안에 심장박동과 호흡은 계속되기 때문에 심혈관 움직임과 호흡에 따른 티슈의 모션이 발생합니다.
이 같은 모션을 보정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사용자 입장에서 큰 노력 없이 단순히 모션 컨벤시에이션 체크박스만 누르면 컨벤시에이션이 가능한 컴퓨팅 알고리즘을 광학 시스템에 접목시켜 흔들리는 영상을 보정해 줍니다. 실제로 모션 컨벤시에이션 기능을 작동한 모션 에코딩한 영상으로 영상화하고 있는 키드니 조직을 실시간으로 영상화했을 때 상하좌우로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으로 모션 보정을 위해서 애니멀 컴pen세이션 버튼을 눌렀을 때 아래와 같이 전체적인 클리어링 이미징을 볼 수 있는 부분, 어, 클리어하게 보정된 이미지를 즉석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알빈 테크놀로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동물 상태의 유지입니다. 질환동물 모델을 이용할 시 마취를 하여 심장박동수가 낮아져 체온이 낮아지는 등 동물의 상태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는데 알빈 테크놀로지의 생체현 미경의 경우 조직 온도 및 동물의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모니터 및 센서가 있어 생체 내 현미경을 통해 이미징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상태를 체크하여 빠르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렉탈 프로브가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모니터링에 대한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니터링 판이 있어서 그 마우스 조직 내 상태와 마우스 전체에 대한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생체현 미경은 마우스 레드 소형동물을 활용하여 다수 장기에서 이미징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으며 내부터 전립선까지 모든 장기에 질환동물 및 챔버 보드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여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빈 테크놀로지 생체현 미경을 활용한 기술적 결과는 많은 과학적인 저널에서 사용되고 있고 생체현 미경 결과가 다른 기술적 결과보다 신뢰적이고 객관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생체현 미경을 활용한 기술적인 결과에 대한 아티클에 대한 부분은 리버에서부터 서큘레이팅 튜머셀 그리고 리얼타임 인트라바이탈 이미징 엔도마이크로스코피까지에 이르는 영역까지 다수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이빈 테크놀로지에서 진행하는 리서치 서비스를 아이빈 테크놀로지에서는 리서치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리서치 서비스란 처음 실험을 의뢰해 주신다면 원하시는 생체 현미경 이미지에 대한 실험에 대한 컨설팅 논의를 거치고 그에 대해서 본 실험의 결과를 위한 조건 및 최적화 실험을 테스트 이미징으로 수행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도출된 최적화된 실험 설계에 대한 부분을 실제 동물 모델을 제작하고 본 이미징 실험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얻고 이러한 얻은 이미지를 영상화 프로세싱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량 분석을 진행합니다. 또한 논문 형식의 파이널 연구 리포트까지 제공하여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내부터 전립선까지의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